안녕하세요. 필러 마법사 공진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어떻게 우아하고 젊어지나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감이라는 것은 참 다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 미감에 맞는 의사 선생님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거는 좀 맞는 분들 찾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선에서는 좀 객관적인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굉장히 이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시는 분도 시술을 하면 이렇게 잠깐 딱 사진? 네, 사진?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잠깐 사진을 봤지만 순간적으로 캐치하고 사람이 바뀐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죠, 우리 뇌가. 이분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골격을 부드럽게 다듬어 줬고요. 또 순간적으로 확 젊어 보였던 이유는 실 리프팅도 하셨거든요. 턱선도 살짝 올라가지고 눈꺼풀 쪽에 필러를 넣음으로 인해서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이렇게 안검하수가 오고 눈꺼풀이 처져 있는 눈에 이거를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수술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오셨으면 수술하시면 좋지만 필러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눈이 살짝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아해 보이려면 얼굴에 이런 골격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관자도 사진보다 훨씬 많이 심하게 꺼져 있었고요. 이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눈 밑, 앞볼, 팔자, 마리오네트, 입술도 세월의 흔적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위거든요. 20대 분들 중에 입술 필러 안 하신 분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40대 이상, 50대 이상에서 입술 필러가 정말 필요합니다. 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위가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골격을 가장 감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위는 일단 땅콩형이 얼마나 심한가입니다. 광대가 너무 크게 드러나 있으면 그게 별로 우아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동서양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좀 광대를 좀 강하게 강조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것도 약간 그 이어지는 라인을 어떻게 좀 다듬느냐에 따라서 광대가 크더라도 좀 부드럽게 이어지느냐 너무 둔탁하게 튀어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아하거나 너무 거칠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바뀐다고 봐요. 그리고 땅콩형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커져 있는데 여기를 채우면은 굉장히 얼굴이 너무 커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당연히 부피는 커졌겠지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땅콩형의 울퉁불퉁한 느낌이 없어지게 되면은 라인이 오히려 매끈해지면서 오히려 얼굴은 더 작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땅콩형 있으신 분들 여기 윤곽 수술이라는 것은 하면 당연히 가장 작아지고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관자랑 뒷볼 쪽에 필러를 채워주면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수적으로는 커졌어도 라인은 부드러워져서 얼굴은 더 작아 보이니까 얼굴이 너무 커져 보일까봐 걱정이 돼서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선적으로 가장 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턱선이에요. 제가 가장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얼굴이 밝아지고 싶으시면 눈물꼬랑 앞볼, 팔자, 마리오네트 이렇게 있는 이 선들을 없애시면 얼굴이 밝고 환해지고 얼굴이 젊어 보이고 싶으시면 턱선을 당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턱선이 좋아져야 젊어진 느낌이 납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같이 해주시면 좋지만 내가 일단은 먼저 젊어 보이고 싶으면 턱선이 좋아져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으면 이런 광대 쪽 라인, 그리고 중요한 파트가 있죠. 여기 오지 커브랑 옆볼, 오지 커브랑 이 라인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좋냐면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살짝 돌려서 한 15도, 10도 돌려서 볼 때 들어가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옆에서 볼 때 너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으면 되게 퀭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거든요. 이 라인이 이렇게 살짝 봉긋하게 올라와주면 되게 라인이 좋아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원장님, 태연이랑 보준이가 갑자기 어려졌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보죠 하고 최근 유튜브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른 부분도 당연히 너무 예쁘시지만 이 라인이 가장 동안으로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 올라와 있네요 해서 오지커브를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 라인을 꼭 빵빵하게 또 땅콩형을 교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오지커브 라인만 살짝만 느낌만 바꿔도 이렇게 볼 때 얼굴 라인이 훨씬 우아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싶으면 얼굴의 전면에 있는 라인들을 없애라. 그리고 얼굴이 우아해지고 싶으면 너무 골격이 큰 느낌들, 땅콩형 교정, 옆볼, 오지커브 라인을 교정하시면 되고 얼굴이 젊어지고 싶으시면 턱선을 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검하수가 왔을 때 난 죽어도 수술 못하겠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필러나 시술만으로 눈을 크게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실리프팅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실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쫙 잡아당기는. 근데 제가 이거를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못한데 드라마틱 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또 유지가 오래 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과 통증과 고생한 그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시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원장님 있다면 또 다르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어떤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필러를 여기 있죠? 요 안쪽으로, 보통 선크나이라고 그래서 이제 눈꺼풀이 꺼졌을 때 전체적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물보랑보다도 더 어려운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분도 후사진 보시면 눈꺼풀을 그냥 살짝 연하게만 한 정도고 눈이 뭔가 살짝 커졌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여기를 채워주면 눈이 이렇게 살짝 눈꺼풀이 당겨지면서 0.5mm에서 1mm 정도 살짝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한 포인트 리프팅, 인대성 조직이 강한 곳에 필러를 0.1cc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전혀 티가 안 나요. 얼굴 전체를 다 하면 2cc인데 전혀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뭔가 얼굴이 당겨지고, 첫 번째 포인트 리프팅과 두 번째 포인트 리프팅 부위에 필러를 살짝 넣어주면 요렇게 위로 살짝 당겨줍니다. 심하신 분들은 정말 눈이 여기서부터 좀 잘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을 뜰 때 되게 시원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꺼풀 보톡스, 여기 이렇게 보톡스를 놔주면 눈을 감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을 뜰 때 훨씬 시원하고 눈도 살짝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안쪽 포인트 리프팅, 눈꺼풀 보톡스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하시면 그 안검하수 수술하신 것처럼 혹은 쌍꺼풀을 수술하신 것처럼 눈이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술이 너무 싫으실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분도 보시면은 얼굴 너무 예쁘시지만 이런 데가 꺼져 있고 이 관자 쪽 꺼짐, 특히 아나 쪽이 뼈의 튀어나옴이 너무 심했어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은 관자 쪽이 전체적으로 다 채워주면서 아나 쪽 이쪽이 너무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나 요 라인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더 교정을 해주고, 보통은 많이 안 하는 부위죠. 해줘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형 교정을 했을 때 얼굴이 절대 커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매끈해져서 또 우아해지고요. 그래서 요분이 보시면은 얼굴 앞면에 있는 선들 다 없어서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졌고요. 그 다음에 굴곡을 다듬어줘서 얼굴이 되게 매끈해지면서 얼굴이 되게 우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필러라는 건 좀 너무 많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필러를 한 13년 정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필러를 했겠어요. 필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컴플레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컴플레인은 사실 여기가 조금 이런 되게 사소한 컴플레인들, 근데 그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팔자가 밀려서 오시는 경우는 정말 한 분, 두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 거기 필러가 있었냐? 그럼 대부분 없어요. 그거는 결국 필러가 죄가 있거나 필러가 이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사실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 말고도 시술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다만 여러 상황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영양이 들어가게 되거나 좀 너무 어려운 케이스를 쉽게 생각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팔자 필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팔자 필러가 쉽다고 하면은 초보고, 팔자 필러가 어렵다고 하면 경험이 많은 숙련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팔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피부 질감도 너무 다양하고요. 피부 두께도 너무 다양하고 이쪽에 지방 잡힌 것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지방분해 주사를 여기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쪽에 살이 많을 때 지방분해 주사를 한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시술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름도 아실 텐데 트리암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데 염증 주사에도 쓰고 여드름 치료에도 쓰고 결절 치료에도 쓰고 굉장히 좋은 물질이지만 이게 효과가 아주 롱텀하지는 않아요. 그 롱텀하지 않은 효과를 또 계속 반복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그래도 필러가 가장 오래 가죠. 가끔 원장님은 필러 만능주의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팔자 필러를 더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오네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울세라 좋고 실리프팅 다 좋은데 그 예산이 꽤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진 게 아니라면 곡실이나 울세라 안 하더라도 필러를 채움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썹과 입술입니다. 이분은 눈썹을 하진 않았는데 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되게 즐겨하는 시술이에요.
눈썹에 필러를 넣는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처음에 시작의 유행은 중국 분들이 이 라인 따라서 필러를 넣어달라, 약간 서양의 골격을 좀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동양인들이 굳이 서양인의 얼굴을 너무 따라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골격을 바꿀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고 정말 얼굴의 인상이 확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얼굴이 너무 밋밋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눈썹 필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굴이 밋밋해 보이는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입체가 없는 분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로 앞볼이 꺼져 있거나 혹은 이마가 납작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마가 납작할 때 눈썹도 이렇게 쑥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골격이 안아 골격이 딱 잡혀 있지 않고 여기도 밋밋하게 쑥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더 납작하게 보이고 균형이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크고 돌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마 필러도 하면 좋겠지만 이마 필러 할까지 예산이 안 된다, 혹은 내가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뭔가 입체감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눈썹에 필러를 이렇게 따라서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살짝만 입체감을 살려줘도 눈도 들어가 보이고 골격이 살아나면서 얼굴의 입체감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또 얼굴이 밋밋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코도 낮고 턱도 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세우면 좀 이상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 옆모습을 프로필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눈썹 살려주고 콧대 살짝 세워주고 턱 약간 만들어주면 프로필 라인이 좋아지면서 얼굴 입체감이 살아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굴을 밝게 하는 필러, 얼굴 아웃라인을 부드럽게 하는 필러보다 더 작은 용량으로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필러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내가 밋밋하다고 느껴질 때는 프로필 라인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그때 눈썹 필러, 코, 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cc만으로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 그랬을 땐 턱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턱이 짧거나 턱이 없는 분들이 1cc만으로 턱이 볼륨이 생기거나 턱이 살짝 길어지면 골격이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다른 부위는 골격이 바뀐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볼륨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데, 턱 같은 경우는 모양이 변하면 뼈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라서 가장 소량으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위는 바로 턱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위죠. 입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은 했는데 20대보다 40대 이상에서 진짜 필요한 게 입술이에요. 입술이 말라져 있으면 사람이 좀 없어 보이는 게 있어요. 입술이 건강해야 굉장히 좀 생기가 넘치고, 제가 알기로 남자 아이돌들도 입술에 필러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 남자분들 입술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술이 너무 작으면 비율적으로 되게 옹졸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시원해지면 전반적인 입체감이나 균형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과거에는 큐 입술, 큐피드 입술, 가장 많이 유행이 지나간 부위가 입술인데, 최근에는 이제 뭔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이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 입술을 해줬을 때 효과가 정말 너무 좋고요. 특히 입술을 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혹은 너무 과해지면 안 돼요 이러시는데, 시술 직후에는 입술은 정말 잘 붓고 잘 빠지는 부위라서 붓기가 많아서 원장님 이렇게 안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도 확 빠져서 오히려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절대 과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생기 있는 얼굴을 갖고 싶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부위 말고도 입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포인트는 한 번에 ECC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괴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혈관 안에 필러가 들어가서 생기지만 압박감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이제 혈관들이 많아서 괴사가 생기기가 쉽진 않은데 가끔 생기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한 번에 2cc, 3cc 이렇게 무리해서 넣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시술해보면 또 막상 바로 2cc 넣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1cc만 해도 빵빵하게 차오르고 공간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시에 붓기도 생기기 때문에 해보시고 모자란다 그럼 그때 추가를 해서 하시면 되고, 바늘로 하는 방식도 있고 큐뉼라를 쓰는 방식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바늘로 해서 모양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게 좋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캐뉼라로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안쪽에서부터 채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입술도 얼굴처럼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이 빠져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층에 먼저 필러를 쭉 채워주면 예쁘게 잘 올라오니까, 대신에 그럴 때는 용량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에 2cc보다는 1cc 하시고 맞춰가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중을 이렇게 짧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비대칭을 맞추는 부분은 입술뿐만 아니라 얼굴을 할 때도 저는 비대칭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시술을 하다가 얼굴이 이상해지는 케이스 중에 저는 그 첫 번째가 비대칭을 너무 거울상으로 대칭을 맞추려고 할 때 얼굴이 이상해지는 것 많다고 봐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안 해드리면은 딴 데 가서 막 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더니 원장님 말 들을 거 그랬어요 하고 다 녹이러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꾸 대칭을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안 맞고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안 맞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넣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얼굴이 커지고 너무 빵빵해지고 라인이 이상해지고 어떤 특정 부위에 집착하게 되면서 나무만 보게 되고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감을 맞추고 어느 정도 대칭을 맞추는 건 좋은데 너무 대칭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정말 꼭 해드리고 싶고, 다시 돌아와서 입술 같은 경우도 대칭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맞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맞춰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입술은 이 혈관 라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입술이 빨간 게.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뭔가 골격은 아니지만 골격처럼 이미 모양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조절해서 모양을 맞출 수는 있지만 다 맞춘 것 같아도 막상 붓기가 빠지고 나면은 100% 처음 교정했을 때만큼 안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집착해서 또 넣고 하게 되면 입술이 너무 커져서 좀 오히려 또 보기 이상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비대칭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을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듬는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부위별 하나하나 좀 더 파고들어서 이 부위는 왜 어떻게 시술하는 게 안전하고 제가 왜 이렇게 시술하고 이게 왜 어렵고 어떤 부위가 중요한지 부위별로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계속 조금씩 한번 올려볼 테니까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